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월 PC가 예상치 부합하면서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연준 인사들은 연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것 같다, 이런 취지 언급을 했습니다. AMD, ARM, 엔비디아 이런 AI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감 지수 보면 다우는 소폭 올랐고 S&P 500 0.5%, 나스닥 0.9% 올라갔는데 기술주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빅테크 내에서는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애플은 약보합이고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빅테크가 올린 게 아니라 반도체주가 올렸다. 이게 특징이었고, 또 시장 자체로는 PC 지표에 안도감을 갖게 됐죠. 전년 대비 2.4%, 근원은 2.8%였고, 전월 대비는 0.3%, 0.4%를 기록했습니다. CPI가 갑자기 튕겨 올라가가지고 좀 투자자들이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PC 같은 경우는 좀 안도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최근에 안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CPI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CPI 같은 경우는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는 반면에 PC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보죠. 왜냐하면 CPI는 그냥 모든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단순 수치화시켜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PC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덜 사고 안 올라간 걸 더 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총 얼마의 소비를 했을까, 이 물가를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과가 2배 오르고 귤값은 안 올랐다. 그럼 사람들은 사과를 사 먹는 게 아니라 귤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갖고 계산하는 게 PC거든요. 그래서 PC가 조금 더 물가에 정확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취소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투자들이 찜찜한 건 6개월 연율,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추세를 보면 이게 좀 튕겨 올라갔거든요.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이게 조금 튕겨 올라가서, 그러니까 2월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2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1월에 이제 그 기업들이 연초를 맞이해서 가격 인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인상은 1월에도 했는데 2월에 또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1월은 조금 튀는 게 맞고 2월 이후부터는 내려갔을 거야, 이런 기대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월 수치보다 2월 수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들 보면 국채 금리는 이제 좀 내려오는, 네, 전일보다는 좀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죠. 발표되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예상치 하회한 게 아니라 그냥 예상치대로 나와서 안도했다 정도기 때문에 떨어져서 더 떨어지진 않고 그냥 거기서 지그재그로 좀 살짝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금리 확률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6월에 첫 인하할 것 같다. 예, 6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안 할 것이다 확률 대비 한 2배 정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뭐 안도했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지, 이거 자체가 뭐 호재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코멘트들을 보면 에버코어에서는 이거는 새로운 악재가 없는 거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6월에 첫 인하할 것이다.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제부터 금리 인하는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 시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금리는 결국 올해 내린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파이낸셜에서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감을 투자자들이 일부 갖고 있었는데 그거 너무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크리스 자카렐리라는 이제 분석가는 1월 CPI가 높게 나온 거를 아직도 투자자들이 좀 마음에 걸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인지 여부는 2월 지표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한 달 정도는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긴장도는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도 쭉 나왔는데, 메리 데일리는 필요하면 인하할 건데 다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라팔 보스틱은 여름 즈음, 사실 여름이면 우리가 보통 여름을 6, 7, 8월을 여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 이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좀 울퉁불퉁하게 있을 것 같다. 이제 아주 평탄하게 갈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스틴 굴수비는 1월에 이제 물가가 살짝 튕기는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 또 너무 고금리 오래 유지하면 고용을 비롯해서 이제 경제적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는 올해 금리 3번 내린다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좀 연준 인사들 발언이 매파적인 것도 아니고 비둘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신중한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어닝 시즌도 97% 기업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는데 전년 대비 한 4%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제 1%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 정도 이제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은 13%. 그러니까 이제 분기로 갈수록 이익 증가폭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은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가 있죠.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게 전제가 되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 오랜 금리가 유지가 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유지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6월 정도에 금리가 내려가는지 여부가 이런 어떤 기대값을 충족시키는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AMD가 오늘 9%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직에서 그 AI를 장착을 한다. 그래서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관련 종목으로 이제 브로드컴, AMD, 엔비디아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AMD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애플은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애플 소폭 하락했거든요. 이제 최근에 애플카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폰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 같아. 이런 분석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얘네들 도대체 AI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비트코인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죠. 6만 1,0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중에 ETF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6억 7천만 달러의 대규모의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됐다. 그 유동성 효과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도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강세 보인 거.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면 이제 증시에는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희소 같은 역할도 최근에 좀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좀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소폭 빠졌습니다. MSCI 한국지수 약보합으로 끝나고 야간 선물 약간 빠졌는데 아마 우리 증시 열렸으면 오늘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관련 지표는 어저께 우리 증시 하락한 거를 약간 반영해서 밀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 다시 해보면 미국에서 AI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간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PC는 안도감을 준 거지 이건 호재가 아닙니다. 호재가 되려면 예상보단 낮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상치대로 나왔다라는 거는 안도감을 준다라는 거지 호재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료는 이게 길게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재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행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는 연내 3번 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일관되게 연초부터 계속 연말 연초에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6월에 인하를 할 것 같고 3번보다 더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어쨌든 3번 인하 정도는 현재로서는 유력해졌다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좀처럼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유럽 문제 일본 문제가 겹쳐 있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려면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풀리는지 이것도 좀 같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트는 그 PC가 지금 그 2.4%, 다음에 근원이 2.8%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작년도 12월 연준 회의에 나온 전망치입니다. 올해 이제 경제 전망치인데 연준에서 전망하기를 PC를 2.4% 전망을 했고 올해 연말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근원도 2.4% 전망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도달이 됐잖아요. 연준 목표 도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코어 같은 경우가 아직은 거기 도달하지 안 돼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저 정도 추세라면 연준이 저 정도 연말에 저걸 간다라는 전제로 금리 3번 내린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지금 경로상으로는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뭐 느닷없이 물가가 갑자기 튕겨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주거 비용만 해도 임대료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가는 그래도 아마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은 또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종목 문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AI가 어떻게 되네, 뭐 애플이 어떻게 되네, 이런 종목 문제로 조금 시선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에 업종별, 종목별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내용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